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홍성 농어촌 버스 노선이 대폭 폐지됩니다.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군은 대체 운송수단인 마중버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사랑의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당진시가 해나루살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만든 가래떡이 세계 최장 기록으로 인정돼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가래떡 길이는 5,080m로 쌀 4.5톤이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미세먼지가 우리 지역을 덮쳤습니다. 11일 새벽을 기해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충남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시야 확보는 물론 건물 윤곽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당진 등 북부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87 마이크로그램을, 홍성과 예산을 비롯한 서부권은 15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과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행으로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는데요. 또 당진과 태안, 보령 등 충남 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 24기의 출력이 80%로 제한됐습니다. 미세먼지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되기로 돼 있지만 충남에선 무인 단속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 단속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예, 이 뿌연 미세먼지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미세먼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는 10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신 기온이 뚝 떨어져 주말 전까지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당분간 잠잠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올겨울엔 사나흘 간격으로 맑고 쌀쌀한 날씨와 따뜻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가 반복되는 이른바 사만삼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농촌에서 버스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홍성 지역 농어촌 버스 노선이 대폭 폐지됩니다.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가 되는 가운데 군은 대체 운송수단인 마중버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읍과 광천읍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홍성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하루 운행 횟수가 4차례 줄어듭니다. 승객이 훨씬 더 적은 노선은 아예 폐지되거나 운행 횟수가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홍성 지역 농어촌 버스 노선은 232개, 하루 639차례 운행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86개 노선이 폐지되고 운행 횟수도 206차례 줄어듭니다. 운행 감축 이유로 홍성군과 버스회사 측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선 군 예산 25억 원을 투입해 운전기사 40명을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재원도 마련되지 않았고 지방 취업 기피 등으로 기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산골에 사는데 노선 폐지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댕길 수가 없잖아. 은행도 지금도 뭐 많지 않은데 찍은 데는 찍단 말이오. 그 불편한 점이 많죠. 거기다 은행이 저 무쏘인다고 하면 큰 난리지 그게. 홍성군은 대책으로 승객이 많은 노선 22개를 신설하고 운행 횟수도 117차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지되는 노선 주변 지역에는 마중버스 투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하면 정류장까지 운행해 버스 무료 환승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한 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5개 읍면 52개 마을로 이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아마 이 마중버스 제도가 주민들의 호응이 괜찮고 반응이 좋으면은 앞으로 마중버스 노선은 더 줄이고 마중버스를 더 확대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직 마중버스를 생소하게 여기는 데다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운행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승객들의 불편이 당장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우리 주변엔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후원도 줄어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며 서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봉사에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음안면의 한 마을에 연탄을 가득 실은 손수레가 들어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릅니다. 한 장 한 장 쌓일 때마다 봉사자들의 마음도 벅차오릅니다. 저는 사실 연탄을 떼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새롭기도 했는데 직접 보고 나니까 되게 보람차고 저희 봉사하는 와중에도 되게 기뻐하셔가지고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봉사에 나섰다는 서령고등학교 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고 성금을 모금하는 등 10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연탄을 좀 배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연탄도 가까운 데 배달하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곳을 배달하면 아이들한테 그 봉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힘든 것이다라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연탄 후원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산 연탄은행에 후원된 양은 6만 장으로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연탄값은 한 장에 800원. 겨울철 난방을 위해선 하루에 4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서산 여기 당진 태안 지역에 그 복지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한 520가구 정도가 연탄을 떼는 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연탄을 좀 후원을 해야 되는 많이 후원이 손길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충남에서만 약 9천 가구입니다. 후원과 배달 봉사는 각 지역의 연탄은행을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만든 가래떡이 세계 최장 기록으로 인정돼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됐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특산품인 해나루쌀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만든 가래떡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가래떡 분야에서 기네스 공식 기록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래떡은 지난해 11월 당진 해나루쌀 농특산물 대축제에서 시민 50여 명이 함께 제조했습니다. 길이는 5,080m, 지름 3cm로 당진 해나루쌀 4.5톤이 들어갔습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시가 제출한 가래떡 제조 측정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전문가 실측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태안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동료 노동자는 사고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외쳤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일주기인 지난 10일 고 김 씨가 일했던 태안 서부발전소에선 현장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고 김용균 일주기 추모위원회는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이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약속했지만 발전소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주화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약속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용균 추모인은 현장 추모제에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 서부발전 임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안경찰서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균 주모의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로 구성된 김용균 특조위는 진상조사 결과로 김용균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 지시를 충실하게 지켜서 목숨을 잃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태안경찰서는 어느 나라의 경찰인가 아니면 태안경찰서는 태안의 가장 큰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민선 7기 당진 시정의 주요 현안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사실상 좌초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시민축구단 창단과 시립병원 설립인데요. 지난 9월 당진시의회 의원 출무일 행사에서 시민축구단 창단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가 진행됐는데 K3리그 베이직 클럽을 주식회사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단할 경우 연간 13억 원에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운영비가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2배 이상은 될 것이라며 과감히 접어야 한다거나 대부분 기업이 창단 비용을 내고 시민들이 기부하는 방식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의 70%가 기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진시는 2020년 연말 시민축구단 창단을 목표로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약 15억 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시의회의 이 같은 시선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 역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는데 당진 지역 인구를 감안할 때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한 곳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럴 경우 기존 체계 불균형을 초래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도 총 835억 원에 달하고 건립 이후 운영비로 매년 119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또 개방형 읍면 동장제 역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시는 지난달부터 고대면과 당진 3동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면접 결과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당진 지역 기업 투자 금액이 1조 원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1년 동안 국내외 우량기업으로부터 모두 1조 104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의 투자 금액이 약 9,100억 원, 외국 기업의 투자 금액은 약 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0,000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진시는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 추가 지정, 성문산단과 송산 2산단의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 등 주요 산업단지를 둘러싼 이딴 호재가 기업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가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가 전국 7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외부 청렴도 2등급, 내부 청렴도 3등급, 정책 고객평가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그동안 청렴대책본부 운영을 비롯해 직무 관련 바로알기 운동,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과 현장 컨설팅, 도민 불편사항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민원인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도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예산군이 공공비축 미국 배정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12일 대술면 산정 농창에서 매입을 실시합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아 추가 물량 60톤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올해 군의 공공비축 미국 배정량은 모두 5,035톤으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추가 매입 시 농업인의 편의와 정보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00kg 대형 포대별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공공비축 미국 배정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토양 검정 무료 서비스가 청양 지역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검정 서비스 시행 건수가 올해 2,5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토양 검정은 땅의 현재 영양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맞은 작물 선택과 필요한 비료 성분 결정, 토양 개량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받기 위해선 농민이 땅에서 흙을 채취한 뒤 봉투에 담아 분석을 의뢰하면 됩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연중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토양 검정을 적극 활용해 화학비료 오남용 사례를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11일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도저출산대책위원으로 행정부지사와 공무원, 전문가 등 25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저출산 극복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수시로 갖고 위원 제안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참여 품목은 생강 한과 등 서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1차 가공해 만든 제품으로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매년 경기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농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태안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17명이 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태안군 모범운전자회는 분기별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교통통제 등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보이는 가운데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홍성과 예산 영하 4도, 당진과 서산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4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기온이 다시 낮아져 난방은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3m, 서해 남부는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